안녕하세요, 엘사운드의 김용철입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할 거냐면요, 합창단의 현장 확성과 녹음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 주제를 선택을 했냐면, 최근에 이제 라이브 콘서트, 라이브 이제 워십, 라이브 예배 뭐 이런 것을 많이 보다 보니까는 특히 이제 합창단에 대한 현장 확성과 녹음에 대한 좀 아쉬움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을 공유해 드리면 좋겠다는 생각 속에서 아마 진행을 할 텐데요. 이 지금 보시는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보통 우리가 합창단을 제대로 녹음을 하려고 하면 지금 같은 녹음 시설로 여러 개의 마이크를 놓고 이제 세팅을 하고 합창단 수음을 해야겠죠.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하잖아요. 예배 중에 성가대 합창단의 소리를 수음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환경은 아니라는 거죠. 현장 확성도 이루어져야 되고요. 마이크도 많이 사용할 수 없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죠. 자리의 위치라든지 마이크의 포지션이라든지 EQ라든지 이 다양한 것들을 좀 사전적으로 알고 계시면은 좀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합창단도 어렵지만 가장 어려운 것은 어린이 합창단의 음향 세팅이 가장 어려워요. 왜냐면 일반 성가대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성인들이 하기 때문에 일정량의 볼륨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어린이 합창단 같은 경우는 볼륨이 별로 없어요. 그런 환경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제 녹음을 해야 되고요. 그런 가운데에서도 현장 확성을 해줘야 한다라는 거죠. 피드백이 많이 발생하고 막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어린이 합창단 같은 음향을 어떻게 많이 하냐면 교회들이 너무 어려우니까 AR을 많이 사용한다라는 거죠. 사전에 이 어린이 합창단을 녹음을 먼저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소리 가운데서 그 아이들의 소리의 그 부족한 부분들은 AR 소리로 덮어서 사용을 한다라는 거거든요. 좀 아쉬움이 있죠. 보는 사람 입장에서, 관객의 입장에서는 좀 티가 나거든요. 그런 아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특히 여러분들의 성가대가, 여러분들의 합창단이 고퀄의 합창단이 아니라고 하면은 이런 문제가 또 동일하게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나눠볼 텐데요. 제일 먼저 알아볼 게 이제 하이패스 필터 세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로컷이죠. 로컷 세팅을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지에 대한 세팅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눠볼 거고요. 두 번째는 마이크 세팅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눠볼 거예요. 마이크를 어떻게 세팅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눠볼 거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스피커의 세팅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눠볼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만들었으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 주시고요. 잠시 영상을 보신 후에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EQ 세팅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믹서에 세팅을 할 때 특히 성가대, 합창단의 마이크를 설치를 했어요. 그 설치한 마이크에 대한 EQ 값 세팅을 좀 해주셔야 되겠죠.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로컷이라고도 많이 하고 하이패스 필터. 그러니까 이제 높은 대역의 소리를 내보내고 밑에 대역은 잘라, 이런 뜻이거든요. 하이패스 필터 뭐 이런 것을 사용하게 되는데, 잠깐 보시도록 할게요.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런 하이패스 필터를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주파수를 200Hz 대역을 잘라내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Q 값이 있잖아요. Q 값. 이제 뭐 퀄리티 팩터라고 해가지고 이제 Q 값을 1.7에서 2에 놓아요. 자, 1.7을 2, 뭐 2라는 건 뭐냐면 보통 3dB가 1.4배 정도 되잖아요. 그거 이제 2배라는 것은 한 6dB가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200에 지금 보시는 그림처럼 200Hz에 세팅을 했다라는 거예요. 200Hz에 세팅을 했다고 하면은 Q 값을 2를 맞춰 놓으면은 6dB만큼 더 올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200Hz가 0이라고 가정했을 때 그만큼 6dB가 더 올라가는 것처럼 조금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모양을 가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자, 이 세팅을 먼저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슬롭을 어떻게 할 것이냐.
얼마큼 이렇게 그 가파르게 커팅을 할 거냐, 완만하게 커팅을 할 거냐라는 세팅을 해줘야 돼요. 가장 대표적인 게 12dB 옥타브가 있고요. 24dB 옥타브가 있고 48dB 옥타브가 있어요. 지금 보시는 이 그림처럼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슬롭 자체가 가파르는 여부를 이제 따지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겠죠. 제일 먼저 12dB 옥타브라는 건 뭐냐면 옥타브라는 것 자체가 배율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00Hz의 채배가 되는 건 200Hz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0Hz의 옥타브는 200Hz가 되고요. 200Hz의 옥타브는 400Hz가 되고요. 이런 식으로 올라간다는 거죠. 지금 보시는 이 옥타브, 지금 200Hz의 세팅에 맞췄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200Hz에서부터 100Hz까지 차감이 얼마큼 이루어지냐면 12dB가 떨어진다는 거거든요. 그 슬롭을 가지고 완만하게 떨어진다는 거예요. 두 번째 24dB는 뭘까요? 마찬가지죠. 200dB가 제로, 그러니까 200dB 그 위치에서 예를 들자면 100dB의 위치가 24dB만큼 차감이 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48dB는 더 가파르겠죠. 200Hz에서 100Hz 사이에 그 차감은 완전 커팅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우리 같은 경우는 24dB, 12dB 같은 경우는 설정을 할 텐데 그 환경에 따라서 아마 세팅을 할 거예요. 아마도 여러분들 환경이 잔향이 많거나 뭐 여러 가지 요소가 많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그 세팅 값을 조금 이거 조절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팅은 여러분들의 그 환경에 맞게끔 세팅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제 조절을 하냐면, 어떻게 작업을 하냐면, 제일 먼저 200Hz의 세팅을 맞춰 놓고요. 소리를 들어보는 거예요. 마이크 소리를 들어보는 거죠. 찬양단 소리를 들어보는 거죠. 그래서 올려봐요. 200Hz에서 210, 220, 230 이렇게 쭉 올려보는 거죠. 그러면 소리가 약간 가늘어지는 그 타이밍이 와요. 그러면 제가 딱 들었을 때 좀 가늘어졌다라는 느낌이 딱 들었을 때 거기에 딱 멈추시고요. 그 다음에 소리를 들어보면서 조금 좀 풍성한 정도까지만 더 내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뭐 220이 될 수도 있고 230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180이 될 수도 있고 170이 될 수도 있고요. 그것을 그 마이크의 위치와 환경에 따라서 많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들이 세팅하면서 이걸 맞추는 작업은 스스로 세팅을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마이크 세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마이크 세팅은 하나 놓는 것이 가장 좋아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하나를 놓는 게 가장 좋긴 하지만 왜냐면 현장 소리도 수음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수음된 소리가 스트리밍이나 아니면 방송으로 내보내기 위해서는 마이크 하나 놓는 게 가장 좋긴 하거든요. 근데 현실적으로 그게 어렵잖아요. 마이크 하나를 놓게 되면은 성가대, 합창단의 사이즈에 따라서 그게 가능할 수도 있고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거죠. 합창단의 인원수가 적다고 하면은 충분히 가능하겠죠. 이렇게 좀 뭉쳐가지고 가까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논다고 하면은 수음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무대 사이즈 자체가 너무 큰데 성가대원 인원들이 이렇게 모여져 있으면은 좀 보기가 안 좋다라는 거죠. 넓게 쓰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양 사이드가 잘 수음이 안 된다는 단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에는 여러 개의 마이크를 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이것도 문제가 있어요. 왜냐면 여러 개의 마이크를 쓰게 되면은 개인 값을 올리는 데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하나 놓을 때와 두 개 놓게 되면은 한 3dB가 떨어진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개인을 올릴 수 있는 그 맥시멈을 한 3dB 정도는 좀 차감이 돼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장점은 뭐냐면 양 사이드에 있는 소리까지도 다 수음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는 마이크 세팅을 할 때 그 높이가 중요해요. 근데 이걸 좀 간과하시는 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스탠드 자체가 높게 올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올릴 수 있는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올리지 않고 일반적이지 않게 세팅하는 경우가 간혹 있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으로 사람이 서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마이크의 위치, 지금 헤더의 위치 말하는 거예요. 마이크 헤더의 위치가 얼마큼 높이 올라가야 되냐면 맨 꼭대기에 있는 맨 윗단에 있는 사람이 머리가 있으면 그 머리 위로 한 50에서 70cm 위에다가 그 마이크 헤드를 놔야 된다는 거예요. 의외로 상당히 높죠. 되게 높아야 돼요. 그 정도 높이가 돼야지 그 성가대, 그러니까 합창단 소리를 제대로 수음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마찬가지 그러니까 맨 앞줄에 있는 사람 있잖아요. 맨 앞줄에 있는 사람도 마이크 헤더의 거리가 어느 정도 이격이 돼야 되는데 얼마큼 띄워야 돼요? 마찬가지예요. 50에서 70cm 정도는 이격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크 스탠드의 위치가 아니라 마이크 헤더의 위치예요. 마이크 헤더의 위치가 맨 앞줄에 있는 사람에서 한 50에서 70cm 떨어뜨려서 그 마이크 헤더를 놓으라는 거죠.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마이크 헤더 자체를 너무 이제 앞에 놓게 되면은 뭐가 문제냐면 그 앞에 있는 사람 소리만 수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성가대 소리를 이렇게 잘 들어보니까, 합창단 소리를 잘 들어보니까, 소프라노나 엘트 소리만 너무 크게 들리고요. 오히려 베이스, 테너 소리가 너무 작게 들린다라는 거죠. 아니면은 앞줄에 있는 사람, 특정한 몇 분 사람의 소리가 너무 크게 부각돼서 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방송으로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되게 불편하다는 거예요. 원래 그 성가대의 소리는 그런 소리가 아닌데 막상 방송으로 듣게 되면은 조금 아마추어 같은 느낌이 많이 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이크의 위치가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방송만 신경 쓴다고 하면은 어디다가 놓냐면은 주의자의 자리 머리 위에다가 마이크를 설치하는 경우가 있어요. 주의자가 듣는 소리가 가장 정확한 소리를 듣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소리를 수음하는 것이 가장 좋지 않겠냐는 생각으로 이렇게 멀리 이제 띄워지게 되는데, 근데 이제 확성을 하게 되면 그렇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가 말씀을 드리는 그런 위치를 좀 잡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생각 잊지 않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뒤에 이제 벽이 있는 경우 있잖아요. 뒤에. 그러니까 성가대 뒤에 이제 벽이 가까이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제 소리 자체가 반사돼서 나가는데, 예를 들자면 이제 전문홀 같은, 콘서트 홀 같은 경우에는 그 반사체를 놓거든요. 반사체가, 그 소리를 잘 전달하게끔 하는 반사체를, 이렇게 공면이 있는 반사체를 쓴단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 교회나 다른 같은 경우에는, 공연장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의 일부러 만들어져 있는, 인위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반사체가 아니라 그러니까 벽에 이제 바로 붙어서 노래를 할 경우가 있다고 하면, 그러니까 난반사가 이루어지는 소리를 마이크를 수음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피드백을 어떻게든 줄이려고 하는데 오히려 그게 더 위험할 수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도저히 마이크를 세팅을 했는데 피드백이 너무 심해가지고 개인을 올릴 수가 없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지금 보시는 이런 플로어 마이크를 이제 사용하는 거죠. 마이크로폰을. 그래서 바닥에 놓고 이제 사용하게 되는데, 이제 거리가 좀 있어야 돼요. 왜냐면 사람들이 무의식 중에 밟고 지나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원칙적으로는 행잉 마이크가 좋죠. 그러니까 보통 전문홀 같은 경우에는 양쪽으로 이제 보통 그 행잉 마이크가 쭉 엘리베이션 돼 있어서 쭉 내려가지고 이제 수음을 해요. 보통 이제 크로스로 이렇게 놓죠. 이렇게 가까이 놓거나 이제 좀 멀리 띄워서 이제 이렇게 마이크를 세팅을 하는데, 이제 스테레오감을 주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의 교회가 행잉되어 있는 마이크가 위치가 지금 제가 얘기하는 그 위치에 맞춰 있는지.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설계하는 입장에서는 그 위치를 정확하게 표시를 해서 위치를 딱 잡아줘요. 그 거리를 재가지고. 그런데 공사하시는 분들이 그냥 대략적으로 자기 경험치에 따라서 대략적으로 이제 놓는다는 거죠.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공연장도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 마지막으로 스피커 세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보통 우리 교회의 모양이 약간 부채꼴형의 모양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아치형의 모양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이제 아치형의 모양을 가지게 되면은 하울링의 요소가 많아요. 그러니까 확성을 하는데 하울링의 요소도 많고요. 또 무대 사이즈가 크게 잡을 수가 없다는 단점이 있다라는 거죠. 왜냐면 청중의 자릿수를 많이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무대 사이즈를 줄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요즘에는 많이 무대 사이즈를 좀 넓히는 분위기예요. 옆으로 많이 이렇게 지금 보시는 이 그림처럼 이런 식으로 많이 이제 구성을 한다라는 거죠. 근데 보통 스피커 위치가 어디냐면은 그 단 바로 앞에다가 스피커를 많이 설치를 해요. 그러니까 어레이 방식의 스피커를 그 단 바로 앞에 부분에다가 스피커를 설치를 많이들 해요. 왜냐면 보기가 좀 괜찮으니까.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성가대가 보통 성가대석에 있는 자리에서는 문제가 없는데, 성가대가 앞으로 나와서 이제 노래를 한다고 하면, 찬양을 한다고 하면 보통 그
단에 쓰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스테이지 밑에 있는 그 계단이 있잖아요. 그 계단에다가 이제 사람들이 배열을 해서 쓴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뭐가 문제냐면 스피커 앞쪽에 성가대가 쓴다라는 거예요. 마이크의 위치가 스피커의 위치와 바라보는 방향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문제가 되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런 환경 가운데 이제 어린이 합창단 공연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저희 스피커를 가져가요. 어느 정도 이제 500석 정도 되는 교회 같은 경우는 오히려 교회 스피커 사용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소규모지만 500석을 커버할 수 있는 자그마한 스피커지만 그걸로도 충분히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거죠. 왜냐면 합창단보다 스피커의 위치가 앞으로 그러니까 더 청중 쪽으로 가 있으니까. 청중도 마찬가지 스피커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소리 전달이 더 좋다는 거죠. 근데 너무 큰 교회 같은 경우에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스피커를 더 추가를 한다는 거죠. 뭐 왜냐면 성가대, 그러니까 합창단의 개인값을 많이 올릴 수가 없어요.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왜냐면 그 더 이상 올리게 되면 피드백이 발생하기 때문에 더 이상 올릴 수가 없으니까 그 소리를 분배를 해가지고 별도의 스피커에다 연결을 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보시는 그 중간에다가 중간 아니면 맨 뒤에서 앞쪽을 바라보는 방향으로 이렇게 스피커를 설치를 해서 그 소리가 개인값은 올리지 않은 대신에 소리의 전달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또 방법을 취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하고 나서도 소리가 약간 이상하거나 아니면 조금 하울링이 계속 어떤 특정 주파수가 하울링이 생긴다고 하면은 뭐 어쩔 수 없죠. EQ 커팅을 해야죠. 지금 보시는 그래픽 EQ를 특정 주파수를 이제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떨어뜨려 가지고 잡을 수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오랫동안 얘기를 했지만 합창단, 성가대의 음향 세팅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건 아니에요. 솔직히 말은 설명을 했지만 또 현장 환경에 따라서 너무나도 변화가 많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여러분들은 변화를 줘서 세팅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지금 얘기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기본이라 생각하시고요. 그 기본을 가지고 여러분들 바라본다고 하면은 좀 더 좋은 음향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끝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잊지 말아 주시고요. 다음번에 만남을 기대하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